버터. 이그 녀석. 이모 의자에 앉아있으면 어떡해. 응? 버터. 버터. 나와. 이모 앉아야 돼.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혜리입니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일단 오늘 라이브로 또 3월 한 달을 어떻게 지냈는지 소식을 전하려고 했는데, 제 앞에 영상에 우리 고양이를 찍어서 같이 올리고 싶어서, 그래야지 이제 제가 3월 한 달을 어떻게 지냈는지 설명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우리 버터를 찍느냐고 제가 라이브로 안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함께 이제 안부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4월 9일 수요일 밤 11시 5분입니다. 조금 전에 버터를 찍었을 때가 한 11시 정도, 5분 전에예요. 제가 이제 제 안방 책상에 앉아서 이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버터가 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비켜주질 않아서 카메라를 우리 저기 뒤에 3월 1일 날 라이브에서 보여드렸던 피니를 함께, 피니와 함께 영상 구도를 잡았습니다. 다행히 조금 전에 버터가 막 돌아다녀서 제 방에서 저희 아들이 데리고 갔어요. 제가 영상 찍는 줄 알고 데리고 갔습니다. 또 오늘도 서두가 길었네요. 참 제가 영상을 찍기가 그래도 제 채널은 제 삶의 흔적 같은 것이어서 또 이렇게 저의 삶의 흔적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서울우유 4월 12일까지구나.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네요. 제가 이 우유를 들고 온 게 냉장고에 가서 뭐 마실 거를 좀 가지고 오려고 갔다가 분명히 제가 이 우유를 어제 먹을 때 4월 9일이 유통기한이라고 본 거 같아요. 거짓말같이. 근데 그래서 이제 오늘 4월 9일이니까 저녁에 먹어야겠구나, 그냥 목이 말라서. 근데 지금 보니까 4월 12일이네요. 4월 12일.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반대편에 무드등이 제 안경에 비쳐서 제가 아주 구도를 좀 왔다 갔다 하는 건 양해 바라고, 일단 제 안부 영상이니까 뭐 얼굴을 보는 건 아니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남기고자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라이브로 마지막 안부 영상을 봤어요. 영상의 날짜를 봤어요. 3월 1일 날 제가 우리 저희 핑이를 선물 받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잘 지내도 되나? 사실 뭐 나라상 12월 그 3일 개업 때문에 또 그때도 3일 전에 제가 영상을 찍었을 거예요.
11월 30일인가 제가 영상을 찍고 또 12월부터 이거 참 무슨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제 삶의 흔적이 왜 이런지 이제 영상을 찍기가 참 좀 두렵다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럴 때는 나 영상만 찍으면 왜 3일 후에 이상하지? 이제 말도 못하겠어요. 언변도 없어지는 것 같고 자꾸 주저주저. 하여튼 11월 30일날 12월부터 화이팅 하자 했는데 12월 3일날 계엄이 터졌고 그래서 그날 밤새 잠도 못 자고 막 떨리고 뭔가 그 답답증을 이제 그때부터 그 불면증 아닌 불면증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시달렸는데 저도 그랬었던 것 같고 간간히 중간중간 뭐 12월 말 1월 이제 뭐 수업들이 생기면서 이제 대타 수업들을 하면서 하러 다니면서 또 힘을 냈는데 또 1월 중순쯤에 또 대상포진이 걸렸고 그래서 또 우여곡절 지나가고 이제 뭐 몇 달 정도 이제 오전에 대타 수업을 할 줄 알았는데 또 중간에 또 그 수업이 끝나서 또 2월을 그렇게 지나면서도 나름 그냥 무탈하게 미국에 사는 제 친구가 너가 제일 편한 것 같아. 저 핑이 사준 우리 목사 언니도 너가 제일 요즘엔 편안해 보여. 막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 평안이 그래서 제가 그때는 3월 1일날 라이브를 찍을 때만 해도 제가 지금 4월 한 15일 전으로 또 미국을 나갈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월 1일날 다시 뭔가 화이팅을 하면서 거기 연장선에 4월에 미국을 가고 5월 6월에 이렇게 국가시험 볼 준비 하나 하는 게 있어서 그 공부도 같이 하면서 영상도 잘 찍고 계획이 있었어요. 정말 3월 1일날 라이브 영상을 다시 보고 싶지 않을 만큼 그때 그 영상을 찍었을 때 저의 설렘과 그런 것들이 날아가는 계기가 되었죠. 처음에 영상에 보았던 우리 버터를 만나는 순간 이제 제가 3월을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두가 8분 정도 넘어갔네요. 제가 3월 1일 라이브 영상을 찍기 전에 우리 버터를 2, 3일 전에 제가 고양이 밥을 주기 시작한 게 작년 10월 달부터인데 그 사이에도 고양이들을 챙기는 일에 좀 시간을 보내면서 지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알듯이 제가 호두를 1년 전에 보내면서 공황장애 같이 힘든 시기도 있었고 한국을 떠나려고 작년 2월 1일 날 미국을 갔었고 가서 이제 어떻게 미국에 갈까 준비하고 알아보려는 마음 겸 숨을 쉬려고 이제 친구한테 갔었는데 이제 또 개인적인 일로 한 달 만에 들어왔죠. 그래도 다시 또 6월에 가려고 했는데 6월에도 또 개인적인 일로도 못 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도 못 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4월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티켓팅을 할 때였는데, 사실 티켓팅을 하기 전날 라이브를 찍었어요. 그리고 3월 2일 지나서 이제 티켓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가 왜 그랬냐면 3월 2일이 아마, 잠깐만, 하여튼 3월 3일이 월요일인데 쉬는 날이었어요. 3월 4일부터 어떤 걸 하자. 이제 6월에 시험 볼 이제 국가 자격증 준비와 또 4월에 미국 잠깐 나갔다 와야 되니까 영어를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계기로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4월에 미국을 나가려고 했었던 거는 친구와의 일도 있지만, 이제 4월에 그 자격증 접수 기간이 이제 지금 다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접수를 하고 가려고 했었죠. 14일 정도에 접수가 하니까 15, 16 이제 접수를 하고 갔다 오려고 했는데, 3월 3일 전에 버터를 한 두세 번 만났어요. 근데 그때도 그 아이가 저에게 다가왔죠. 아이가 다가왔지만 제가 밥 주던 자리에 있는 아이도 아니고 다른 데서 온 아이가 잠깐 왔었나 보다 하고 그냥 무심결에 지나치듯이 저에게 다가오는 아이를 제가 좀 도망오듯이 했었어요. 이제 제가 고양이를 사실 만지질 못해요. 앞에 영상에서 보면 제가 이제 버터를 이제 이렇게 손에 코 인사라고 해서 코 인사하고 얼굴을 만지지만, 제가 버터를 만날 당시만 해도 고양이를 만지는 것을 엄청 불편해하는, 그러니까 고양이가 싫은 건 아닌데 어렵다고 해야 될까?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버터를 처음 만난 그 2월 20 며칠이지? 그때 목요일날 저를 보고 야옹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에 얼른 타서 왔어요. 밥자리에서. 그때 저희 아들이, 저 아이는 왠지 엄마가 거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더라고,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근데 제가 고양이를 만지지를 못하니까 그 전에 11월 달에 까미를 이제 그 교량 밑에서 새끼일 때 구조할 때도 만지질 못해서 제가 목장갑을 끼고 그 아이를 정말 저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목장갑으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천 가방에다 넣어서 제가 그 절벽 교량 밑에서 이제 넝쿨에서 올라와 온 적이 있었는데, 그냥 그 생명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그랬지, 제가 고양이를 만지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그 아이를 다시 이제 놓아주면서 거기에 제가 밥을 주기 시작했고, 그래서 겨울 동안 겨울집도 이제 마련해 주게 됐고, 남편이 도와줘서. 그래서 이제 남편은 그랬겠죠. 제가 호드처럼 이제 케어를 할까봐 도와주려고 했었지만, 이제 제가 하도 이제 유기견이나 이런 아이들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가정도 힘들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걸 겪으니까 이제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본인이 도와준 것도 있고, 이제 어떤 자격시험을 이제 시험을 보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이제 저희 고양이 케어를 도와주고는 계시는데, 이제 3월 3일은 제가 이제 또 그 까미 구해준 아이들의 그 형제가 있고 또 그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자리에 갔는데, 이 아이가 저기 철길 옆에 이렇게 억새풀 같은데, 이제 그 전날 비가 많이 왔거든요. 거기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쳐다봤지. 너 왜 거기 있니? 이렇게. 정말 큰 소리도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애가 야옹 하고 벌떡 일어나더니 그 철길에서 올라와서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애가 비를 쫄딱 맞고 여기 귀 이쪽에 상처하고 여기서 피가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때 후드를 입었어요. 그래서 후드티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얘를 어떻게 집에 데려가서 물기라도 닦아주고 이렇게 마데카솔이라도 발라줄까 하려고 이렇게 들으려고 했는데 아이가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팔다리를 이렇게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내렸어요. 무서워서. 그리고는 이제 캣맘 언니한테 연락을 했죠. 그때 언니가 케이지를 가져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마데카솔을 가지고 올까? 아니면 얘를 집에 데려갔다가 물기를 닦아서 약을 발라줄까? 그냥 그 우리 까미를 구출할 때처럼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또. 그런데 언니가 케이지를 가져왔는데 언니가 가져오니까 그 아이가 이제 차 이게 그 주차돼 있는 차 밑으로 제 다리 밑으로 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까미가 이제 제 앞에 와서 같이 앉아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언니가 나는 비켜줄게 하고 비키자마자 제가 이제 그 지퍼를 여는데 그 케이지에 지퍼를 여는데 아이가 그 케이지에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으니까 제가 닫고 또 저를 만나러 온 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 차를 그 밥자리로 오라 그래서 미안한데 커피는 다음에 마시자 그러고 이제 언니 차에 그 케이지를 실어서 지하 주차장으로 좀 가주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집에 데리고 왔죠. 현관 앞에 그 아이를 문을 열고 현관 앞에 내려서 문이 닫히는 순간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또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물기만 닦고 이렇게 귀만 해서 보내주자고 데리고 왔는데, 어, 그때가 이제 월요일 빨간 날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왔어요. 왔는데, 이렇게 물기를 닦고 하는데 다시 밖에 못 데려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탁실에 잠깐 놔뒀다가 이제 한두 시간 있다가 저희 아들을 데리고 샵을 갔죠. 그래서 이제 그 모래를 화장실 할 거 하나랑 이렇게 케이지 하나. 왜냐면 언니를 걸 빌려왔으니까 저는 제 물건이 아닌 걸 집에다 이렇게 잠시 놓는 것도 좀 허락하지 않는 별난 성격이에요. 그래서 줄 건 빨리 줘야 돼서 케이지를 사다가 해가지고 주고 저희 안방 앞에 베란다에 이제 이렇게 자리를 깔아서 해줬어요. 화장실이랑.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다음날 병원을 데리고 가야겠구나 해가지고 병원을 이제 그 하루 잘 있더라고요. 조용히 병원을 데리고 가고 저희 남편이 퇴근해서 와서 얘는 누구냐 라고 이제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병원만 데리고 갔다 온다고 했는데 아이가 이제 발바닥 4개가 다 화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입원을 시켜서 9일 정도 입원을 해서 내 발바닥을 이제 치료하면서 매일매일 면회도 가고 이제 그러면서 저희 아들 딸하고 상의도 하고 이제 남편은 이게 다행인지 어쩐 건지 모르지만 갑자기 이제 우리 버터가 오는 3월 3일 다음 3월 4일 날부터 이제 다른 지방에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주말마다 당분간 잠깐 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터가 저희 집에서 있게 되었고 이제 입원 와서 퇴원할 때까지 어떻게 할지 상의를 하자. 막
그래서 이렇게 혹시 잃어버린 주인이 있나 이제 거기 사이트에도 올려놓고. 왜냐면 저희 아파트 아이가 아니거든요.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은 다 이렇게 누가 누군지 대충 제가 파악을 했고 캣맘 언니랑도 이렇게 해서 알아서 밥을 주는데 여름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는 또 여름이가 있고, 또 여름이는 저희가 이제 임보할 때마다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번엔 고양이라 이제 퇴원할 때까지 이제 시간을 벌었으니까 어떻게 저 아이를 어떻게 할지 이제 생각을 해보자 하는데, 그러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월 26일인가 7일에 엄마가 처음 저 아이가 엄마에게 다가왔을 때, 아, 저 아이는 왠지 우리 집에서 엄마가 데려올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저희 아들은 또 의외로 고양이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고양이를 만지지 못하고 저희 딸은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고양이를 어떻게 케어할지를 몰라서 그 전에도 이제 고양이 카페에 가서 고양이를 보러 다니던 아이이긴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서 이제 9일 만에 아이가 퇴원을 하면서 그 사이에 이제 무슨 검사도 하고 남자아이 한 5, 6개월 됐고 발전이 시작된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지금 아파트 아이들 중성화를 지금 시키고 있는 중이라 이 아이도 이제 중성화 시술을 하고, 중성화 시술을 할 때 호두 때도 그랬지만 되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 임의적으로 이 아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인간이라고 우리 사람이 함부로 해도 될까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편이라, 그래서 저희 여름이도 중성화를 안 시켰었거든요. 8살 때 전립선 비대증이 와서 할 수 없이 이제 중성화를 했던 거지. 자, 그런 마음, 여러 마음에서 아이가 퇴원을 해서 이제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희 여름이가 스트레스고, 저희 남편은 이제 저희 아들이 아빠 키워보면 안 돼 하니까 이제 남편이 안 된다고 했고, 저는 다시는 이런 사고를 치지 않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개도 아니고 고양이를 데리고 가서 저희 남편은 더 황당하겠죠. 3월은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버터가 거의 10 며칠 날 9일 만에 퇴원했으니까 14, 5일 전에 퇴원해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 집에 지금 있으면서 이제 접종도 다니고 있어요. 지금 3차 접종까지, 내일이 2차 접종. 그래서 지금 접종도 하고 있고, 이제 버터의 뭐 입원비나 수술비나 뭐 진료비는 저희 아들이 지금 케어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가 3월에 다시 그 호두 때 있었던 약간 그런 증상들이 다시 이제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까 3월 1일 영상을 언제 찍은 건지 이제 대략 아는데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려고 들어갔다가, 정말 이제 한 달 전인데, 한 달 좀 더 넣다 저렇게 내가 아무 근심 없이, 이제 나라적으로 힘든 거는 이제 힘든 거였고 그랬지만 그냥 가정적인 거나 뭐 아이들 일이나 너무 근심 없이 마냥 행복해서 나를 위해 어떻게 지내야겠구나라고 계획을 세우면서 설렜던 때가 3월 1일이었는데 그 3일 후부터 나는 다시 그 오지랖 아닌, 너무 자책이 됐어요. 왜 나는 이런 성격을
가지지 막 여러 가지들. 또 우리 남편에게 짐을 또 실어줬구나. 저희 남편은 그냥 동물을 싫어하진 않는데 집에서 키우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은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걸 좀 가지고 있어요. 편안했으면 좋겠다. 밖에 일이 언제 많이 몸도 쓰고 머리도 쓰고 하는 일이라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런 아이들을 데리고자 않으면 저희가 평안하지 않을 일이 없는데 제가 막 돈을 까먹거나 막 큰 사고를 치는 게 다 이런 이유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사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조금씩 나눔을 하고 있지만 한 번씩 이럴 때마다 이제 훅훅 해버리니까 계획하고자 하는 걸 한 번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아이들이 불쌍하고 하면 제대로 이렇게 딱 뭔가를 잘 모아서 뭔가를 운영하든지 뭘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자꾸 이렇게 그 구멍난 주머니처럼 뭔가가 자꾸 새는 느낌이라고 하는데 저는 또 그 순간 생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순간 다른 사람이 누군가 그래요. 다른 사람이 그 아이를 발견해서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또 그 아이가 생명을 유지하고 또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꼭 너여야만 하는 건 아닌데 왜 꼭 너가 하니라고 말하시는 지인도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게 이제 저에게 자책이 되는 거예요. 왜 꼭 너가 하려고 하니? 아니 근데 제 눈에 띄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3번을 도망 오듯이 왔었어요. 아 그냥 잠깐 있는 아이일 거야. 뭐 지나가는 아이일 거야. 뭐 이렇게 저를 세뇌하면서 제가 뿌리쳐서 왔었고 그럴 때마다 그 아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그럼 또 누가 그래요. 원래 저렇게 새끼 아이가 뭐 치즈냥이래요. 치즈냥이들은 원래 사교성이 그런 거지. 너만 좋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라는 착각을 좀 버리라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저희 아들하고 저희 딸은 그래요. 저희 아들은 엄마가 이 아이를 안 데리고 왔으면 아무 일이 없었고 평안했을 거다. 그랬으면 베스트인데 이렇게 엄마가 또 이 아이를 데리고 왔으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지 자책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 딸은 이상하게 이제 버터를 보면 버터는 저희 아들이 지은 이름이에요. 저희 딸은 햇살이라고 지었으면 좋겠다고 했었어요. 우리가 여름이가 있으니까 여름하고 연결해서 그냥 이 아이는 우리가 다른데 입양을 보낼지 우리가 키울지를 정하지 말고 일단 우리 집에 엄마를 힘들지 않게 하는 햇살 같은 그냥 따뜻한 햇살 같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아이였으면 좋겠다 하고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라고 이제 저희 딸도 저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이제 주말마다 오는 남편이 집에서 쉬려고 2시간 반, 3시간을 이제 저희 가족, 아이들과 저희 가정을 돌아보려고 오는데, 이제 고양이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저희 셋이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여러 가지들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아이들을 중성화를 이제 그 구해서 하는 데에다가 이제 캣맘 언니를 도와서 신청을 했고 그 아이들이 이제 지금 3월 말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포획을 해서 데려가시는 분도 수술이 끝나고 안정이 돼서 데리고 오면 제가 방사하면서 또 아이들이 또 숨으니까 또 밥 주면서 혹시 그 수술 후에 처치가 잘 돼서 건강하게 잘 회복하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하고 있고 그때도 할 예정이었는데 솔직히 이제 포털을 보면
솔직히 저는 제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그 전에 유기견들이나 이런 아이들 할 때 이제 저한테 저희 아파트 카페 사장님은 선생님 좀 그만하세요라고 이제 왜 자꾸 이렇게 힘들게 지내시냐고 자꾸 그러시고 그런데 이제 버터를 보면 제가 좀 정을 안 주려고 그러고 짜증을 내는 것 같아요. 왜 네가 우리 집에 지금 와 있는 거야? 솔직히 제가 이제 마음에 그거 하나에는 감인데 그 아이는 얼마 전에 이제 잡혀가서 시술을 하고 제가 그 아이 방사할 때 이렇게 밖에 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표식을 하거든요. 귀 끝을 이렇게 잘라요. 귀 끝이 잘 나온 이렇게 감이랑 그 형이 까망이 그다음에 이제 아비 이렇게 세 아이가 철장 안에 있는 그 갯맘 협회 도우미 분들이 이제 열어주라고 하고 갔어요. 그 이제 인스타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그래서 거기서 고양이 사진들을 다 내렸거든요. 저 안에 이제 러시안 블루 그 유기된 아이 코코랑 또 거기에 삼색이 이런 아이들 5명이 그때 잡혀갔는데 이제 방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버터가 더 미운 거예요. 왜 네가 여기 와 있니? 이제 또 그러고 있는 또 제가 너무 싫고 그렇게 그렇게 지내면서 그나마 화요일 목요일을 할 때 제가 저녁 수업을 가가지고 거기서 숨을 쉬고 왔어요.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또 수업이 되더라고요. 어째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운동이니까 그렇게 숨을 쉬고 오면 또 집에 오면 자책이 되고 그랬다면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기도밖에 없고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내고 또 그 와중에 3월에 저희 여름이가 이제 접종을 갔는데 심장 소리가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또 심장 초음파를 했더니 저희 여름이도 이제 나이가 11살이다 보니까 심장 판막이 약간 이제 이렇게 탄력을 잃어서 피가 살짝 역류를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을 쓰면 안 되는데 버터 다가오고 막 짖고 그나마 이제 여름이가 그렇게 막 하진 않지만 이제 떨고 다니고 긴장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겹쳐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름에 신경 쓸라 버터 또 그렇게 하랴 밖에 아이들 또 중성화 또 어제는 이쪽에 밥 주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번 제가 이런 게 안 났었는데 몸에 독소가 생기는지 약간 또 여기 밥 주는 4명의 그 아가들이 이제 커가지고 이제 그 중에 한 애가 또 잡혀서 이제 어제 이제 보내주고 이제 또 나머지 3마리 아이들은 또 제가 밥 주는 자리 옆에서 이렇게 앉아있고 그 아이들을 또 하나씩 다 포획해서 중성화를 하면 이제 다 끝납니다. 저희 아파트 아이들은.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캔맘 언니가 1월 1일에 6명만 신청해 주라고 구청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가 돼서 신청을 했는데 저는 6명이 맥시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더 넘으면 신청이 안 될까봐 그랬는데 저희 아파트의 아이들이 6명이 아니라 10명이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어미가 안 보여서 지금
4마리 중에 이제 1마리 어제 잡아갔고 3마리는 이제 사비로라도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게 잡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왜 뭐가 났지? 그래서 우리 핑이를 안고 그렇게 좋아서 해맑게 웃던 혜리는 오늘이 4월 9일이죠. 한 달하고 40일 만에 이렇게 또 울고 있네. 그래서 엊그제 찍은 그 이거 왜 뭐가 났지? 잠시만요. 알로에를 발랐어. 뭔 얘기했죠? 열두 시가 다 되니까 다 마셔버려야겠다. 그래서 또 울었네요. 청춘열차. 청춘열차 그거 찍으면서 제가 눈물이 났던 이유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차표 없이 가는 아무리 인생이지만 왜 이렇게 혜리는 사고를 또 쳤네요. 그래서 지금 버터는 이게 저만 보면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왔는데 진짜 똑똑하고 순하다 그래야 될까, 고양인데 순하고 이게 표현을 해도 이렇게 그 예전에 어떤 아는 친한 동생한테 들었는데 고양이는 밖에 길고양이여도 이렇게 어미가 2달인가 정도 데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가르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못 받고 버려진 새끼 고양이들은 사람도 성품이 있어서 뭐 있는 집에 뭐 가문 잘 자랐어도 성질이 포악하면 포악한 것처럼 뭐 고아원에서 자랐어도 언제 부모 성품이 좋으면 아이가 성품이 좋은 것 같지 고양이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아도 이렇게 입질을 하거나 이렇게 발톱질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버터 때문에 1달 가까이 유튜브 통해서 고양이에 대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하는데 그냥 저는 강아지처럼 대하는 것 같아요. 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 똑같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보편적으로 대해야 된다. 다 개개인이 하나의 인격체지. 다 세계 어디에도 똑같은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신앙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동물도 다 똑같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 미안하지만 돼지한테 미안하지만 돼지를 예를 들어 볼게요.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들 보면 돼지 새끼들이 이렇게 어미 젖을 먹을 땐 다 똑같은 돼지로 보이고 다 색깔이 다 옷을 안 입히니까 똑같이 핑크색의 돼지로 보여서 다 똑같은 돼지니까 뭐 함부로 잡아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똑같이 생긴 아이들도 다 각자가 사람처럼 지능이 없고 뭐가 없어서 인간에게 잡혀버리면 다 전 다르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 것들은 고양이는 더 다르겠죠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돼지처럼 뭐 조금씩의 뭐 지능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과 뭐 이렇게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그래서 저는 그냥 버터를 똑같이 대하는데 저 아이는 문도 열어요. 이렇게 하는 문이잖아요. 우리 집이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탁 매달려서 이렇게 내려서 문도 열고 그래서 울타리도 빨리 치우고 합사를 시켜서 저희 여름이가 스트레스 받나 어쩌나 모르는데 울타리도 이렇게 쳐놓으면 이렇게 발을 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이로 나와요. 그래서 울타리를 한 며칠만 한 일주일 안 돼서 치워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코 인사도 할 줄 알고 그 대신 이제 지금 제가 발톱을 못 깎으니까 어제 보니까 이제 발톱을 만져보니까 발톱이 이렇게 하나가 엄청 길더라고요. 제가 여기 스크래치가 났거든요. 그 캣타워의 볼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저도 모르게 얼굴을 이렇게 댔더니 버터가 이렇게 민다는 게 그 끝에가 살짝 여기 그래도 화가 나더라고요. 네가 뭔데 나를 여기를 긁어 그랬는데 콧물이 자꾸 나네. 근데 이렇게 일부러 핥기거나 일부러 깨밀거나 이런 아이는 아니어서 엊그제 월요일날 저희 여름이 이제 혈압약을 지르러 갔을 때 원장님이 아직도 버터는 막 키우실 생각을 아직 안 하셨냐 그래서 아직 그냥 모르겠다. 모든 게 좀 맞물려 있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제 저희 가정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여행 다니려고 외국을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일들이 있어서 좀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뭐 이렇게 동남아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일본은 더 저희 아들이 자주 가야 되는데 저희도 좀 저희 딸도 좀 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럼 여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남편이 볼 수 있지만 버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생을 이 아이를 케어할 수 있으란 보장이 없거든요. 사실 저희는 여름이는 이제 남편이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내년 후에 졸업을 하면 한국에 거의 더 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버터를 저희가 데리고 있는 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일 접종을 하러 가는데 이제 선생님이 버터 사진을 좀 찍어서 와주라. 병원에서도 선생님들한테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키울 가정을 한번 찾아보자고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마음이 편하진 않죠. 왠지 꼭 그걸 아는 것처럼 자꾸 오늘은 하루 종일 저를 쫓아다니면서 말을 하거든요. 고양이가. 전 옛날에 누가 고양이가 말한다 그랬을 때 무슨 미친 소리 하냐고 했는데 정말 할 말이 있어 와서 야옹 이래요. 뭐 오줌을 싸면 오줌 치워주라 와서 얘기하고 밥 주라고 야옹 물 주라고 물그릇 앞에서 야옹 그런 소소한 기쁨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누군가 이 영상을 보게 되시면 정말 길에 있는 그 소중한 생명들 함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를 해주지 못할 망정 그냥 지나가 주는 것도 그 아이들에게는 은혜인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뭐 사료를 주라고 하거나 데려가 키워주는 거 준다면 정말 큰 은혜죠. 그렇지만 그냥 지나가 주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들에게는 큰 은혜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생명들에게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 해줄 마음이 없다면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거 그것이 최고의 베품입니다. 라는 글을 또 어제는
또 이렇게 동물보호법 안내만 해서 코팅해서 다시 또 밥자리에다 다시 이렇게 리턴 해놨어요. 겨울에 이제 제가 썼던 것들을 이제 빼고, 이 아이들은 중성화가 몇 달 며칠 날 된 아이들이니까 이제 동물보호법상 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뭐 이런 문구를 써서 그냥 못 본 척 지나가 주라고. 저희 아파트는 제가 이제 양쪽에 하면서 깨끗하게 관리를 딱 하고 제 전화번호까지 적어놓고 이제 날마다 주변도 깨끗하게 하고 정원석으로 이제 그 자리도 지금 마련해 둘 계획이고, 밥자리 애들 이제 여름에 비 많이 오면 그거 할까봐 이제 그 집자리 다시 털면서 그 물건 적재하는 팔레트라는 거, 그거 지금 저희 집 앞에 있어요. 사다리랑 뭐 미능, 이게 구루마, 벽돌 지금 다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 지금 택배로 맨날 하나씩 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조용하고 또 청춘열차 찍고 하니까 아, 또 잘 지내시구나 했었는데, 이 날벼락 같은 또 사고를 치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잘 지내고 있는데, 그거 외에 잘 지낸다는 게 솔직히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계획한 대로 못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안 사라지는 건지 못 사라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청춘열차처럼 정말 머물 곳이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래도 매일 50이 넘도록 사고치고 맨날 일 저지르고 짐을 떠안고 사는 저를 엄마라고 항상 챙겨주는 우리 아들, 딸이 항상 기특하고, 또 아내라고 어떻게 버리지도 못하고 데리고 사는 저희 남편이 감사하고, 그러고 죄인같이 또 지내고 있답니다. 사고를 안 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아, 오늘도 머리가 너무 아파서 어제 그 아이를 보내고, 아이가 발버둥 치는데 저도 그 포획트를 처음으로 봤어요. 어제 캣맘 이제 저희 집 아래에다 두니까 저쪽 아이들 할 때는 제가 마음이 아파서 까미랑 잡히는 걸 못 보겠다고 해서, 캣맘 언니가 저쪽은 5명 아이들은 잡을 때는 언니가 그 구청에서 나오신 그분을 도왔고, 여기 아이는 이제 제가 방사할 때만 그 아이들을 방사했고, 이쪽에는 이제 제가 언니랑 같이 설치를 했는데, 아, 포획틀이 이렇게 생겼구나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참 그 아이들 데려갔다가 또 데리고 오고, 그 밤 늦게 10시 반까지 막 아이들이 이제 밤에 돼야 잡히거든요. 전날에 밥을 싹 주지 않고 그 K 포획틀 안에 이제 그 냄새나게 참치캔이나 아이들이 먹는 고양이용, 사람용은 절대 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 밤에 돌면서 아이들 포획된 거 다 데리고 가고 또 다 데려다 주고 막 되게 늦게까지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 세상이 따뜻하고, 또 고양이 아이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렇게 관리를 해야 또 같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입장에서는 더 늘어나지 않고, 이 아이들이라도 깨끗하게 딱 한쪽에 밥을 먹고 조용히 잘 더불어서 공존해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편안하게 살았구나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분들 보시면 그래도 수고하신다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시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얼마 전에 밥자리를 또 따로 밥을 주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거기가 관리가 안 되게 밥을 주셔서 그
1층에 사시는 분이 난리가 났었어. 몇 번 난리가 나셔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양해를 구하는 편지를 썼다가 그분이 저에게 그 카카오로 사료 아이들 밥을 본인이 이제 못 주게 됐으니까 이제 사료 사라고 5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받는 거에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5만 원을 일단 받고 다시 돈을 드린다니까 안 받으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스타벅스 커피 쿠폰 2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그 5만 원 받은 걸로 캣맘 언니 사료를 48,000 얼마 제가 가장 큰 거 그거를 사드리고 저는 아이들 사료를 그 길고양이 아이들 쓰는 그 이따만한 사료가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쓰는 사료들을 이렇게 맛별 종류별 무슨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헤어볼이라 그래서 뭐 무슨 헤어볼 예방 뭐 유리날인가 하여튼 뭐 결석 예방 무슨 예방에 드는 그 처방식 그런 것들과 하여튼 여러 가지 한 5-6개를 키튼용 아이용 해가지고 이렇게 믹스를 해서 아이들을 주고 있어요. 그다음 이제 추루 영양제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는 주고 있습니다. 제가 커피 한 잔 안 사 먹고 2잔 안 사 먹으면 키튼 사료 요만한 거 동원에서 나온 거 살 수 있어요. 8,900원. 그래서 그렇게 커피 2잔 안 먹고 그거 사고 그래요. 누가 자꾸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통장이 몇 개? 저도 통장이 몇 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아파트 옆에 저쪽에 식당인지 철도촌 땅인지 누구 땅인지 모르는 저 밥자리 땅을 제가 돈 있으면 사고 싶어요. 정말 사서 컨테이너로 고양이 집을 지어서 거기서 미니 카페라도 하면서 아이들 밥자리만이라도 집자리만이라도 밖에서 크지만 해주고 싶어요. 저의 꿈이 됐습니다. 남편이 올해 공사를 많이 해서 저에게 용돈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을 사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묻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통장이 여러 개 있으면 저 땅을 임대라도 하고 싶어요. 근데 등기부 등본을 떼어봐야 안 돼요. 누구네 땅인지.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유기한 고양이들을 고양이 유기를 제가 현실적으로 이제 코코 때문에 알았을 때 러시안 블루인데 유기를 해놨더라고. 저 안쪽 놀이터에. 그 아이도 제가 새벽 기도하고 운동하려고 6시 넘어갔다가 그 안쪽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 고양이 아이들 이 캔만 도우미를 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단정을 하게 하면서도 걱정이 돼요. 솔직히 누군가 여기다 아이들을 유기할까봐. 그럼 그 꼴을 제가 또 어떻게 볼까. 하지만 항상 저는 생각하거든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동전이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고 세상은 입체적인 입체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항상 한쪽 면이 있으면 한쪽이 있는 거지.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버리는 놈이 있으면 키우는 놈이 있고. 제가 놈이라고 한 건 나쁘다는 뜻입니다. 정말 쌍욕을 할 줄 알면 그런 사람들에게 막 해주고 싶어요. 어디 쌍욕 유튜버 있으면 근데 봐도 못하 어떻게 이렇게 종이에 써 있으면 내가 읽을 수 있을까요? 욕 잘하는 사람도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후련할 것 같아. 옛날에 어떤 써니인가 어떤 영화 보니까 막 그 욕을 막 쫙
욕을 잘해도 시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뭘 해야 시원하게 세상을 살까요? 방법을 아시는 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요. 제가 그래도 영상 찍으면서 지난 한 달을 얘기하면서 울다 웃습니다. 그래도 호두를 만나고 보내기 전까지 그 정도의 마음밭은 아니라 회복이 많이 됐어요. 감사하고 숨이 살짝 안 쉬어져서 얼마 전에 응급실에 또 갔다 오긴 했습니다. 피검사, 엑스레이상 숨이 안 쉬어지니까 혹시 폐나 뭐 이런 데 이상이 있을까, 심전도 다 건강하답니다. 감사하죠. 이제 우리 버터를 잘 어떻게 케어하는지 또 다음 안부 영상 때 뵙겠습니다. 다음 안부 영상 때는 제가 울을 일이 있을지 웃을 일이 있을지 3월 1일 영상일지 4월 9일 오늘 영상일지 어떤 모습일지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혜리에게 부디 햇살 같은 좋은 일만 있기를, 잘 지금의 이 일을 잘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부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12시입니다. 저는 물을 한 잔 더 마시고 자겠습니다. 모두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이렇게 하면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4월 보내세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과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